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드라이버 스윙을 알려드릴 건데요. 쉽게 따라한다. 우리가 보통 골프 스윙은 좀 어려워, 따라하기가 조금 어려워, 이런저런 디테일이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제 레슨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스윙 이렇게도 쉽게 할 수 있구나,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물론 이상적인 자세로 완벽한 스윙을 구사할 수 있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쉽고 편리한 스윙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또한 골프를 즐기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의 핵심 주제부터 두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요, 쉽게 하는 몸의 회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내 팔꿈치와 무릎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 더 편리하게 스윙을 완성시킬 겁니다. 첫 번째 핵심, 쉽게 하는 몸의 회전부터 본격적으로 레슨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쉽게 하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회전은 어떤 걸까요? 세연 아나운서. 그냥 한 번에 도는 것? 맞아요. 뭔가 내 몸의 부분들이 따로따로 돌지 않고, 예를 들어 뭐 헤드 따로, 팔 따로, 몸 따로, 하체 따로 돌지 않고 한 방에 돌았다가 다시 한 방에 오면서 공을 칠 수 있다면 가장 쉽고 좀 편리한 몸의 스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방에 회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 방법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동작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준비 동작은 테이크어웨이 구간에 있는데요. 우리가 테이크어웨이를 해줄 때, 즉 내 손이랑 클럽 헤드가 오른 골반 높이까지 올 때까지만 준비 동작 하나를 할 겁니다. 그 동작은 우리 복부, 배 부분을 살짝 힘을 조금 주면서 하체는 놔두고 상체로만 스윙을 출발해 주는 거예요. 테이크어웨이 구간만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상체만, 하체를 놔두고 상체만 회전을 시작해서 이제부터 한 방에 회전할 준비를 다 끝난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시동을 걸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상체 혼자 스윙을 출발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클럽 헤드, 손, 팔, 상, 하체 전부 다 한 방에 백스윙 탑으로 같이 올라갈 거고요. 다운스윙도 마찬가지로 손, 팔, 상체, 하체 전부 다 같이 한 방에 움직여서 임팩트 구간, 공을 맞춰낼 겁니다. 스윙으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보면, 테이크어웨이 구간만 우리가 약간 복부를 조여내면서 상체로만 스윙을 한번 출발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약간 모든 부분이 약간 한 방에 돌 수 있도록 이렇게 스윙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방에 돈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왜 출발 구간은 따로 상체로 출발을 해놓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정말 출발부터 다 같이 한 방에 돌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렇게 모든 구간이 한 방에 돌게 되면 공에 힘을 전달할 부분이 좀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공에 힘을 전달할 만한 회전을, 힘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힘은 확보를 해놓고 쉽게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테이크어웨이 구간, 손이 내 오른 골반 높이 올 때까지만 상체로 스윙을 출발을 한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상적인 백스윙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장 좀 좋아하는 백스윙의 올바른 순서라고 한다면, 클럽 헤드부터 움직임을 시작하고 손이 따라가면서 팔꿈치, 어깨, 상체, 골반, 이렇게 순서대로 띡띡띡띡띡 이루어지고요. 반대로 다운스윙에서는 하체부터 풀리고 상체가 따라오고 손이 따라오면서 헤드가 마지막에 쫓아오는, 띡띡띡 꼬였다가 다시 차례대로 반대 순서로 풀리는 이 10가지의 순서를 좀 이상적인 순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이 10가지의 순서를 완전히 압축시켜서 간소화해 놓은 거예요. 한 3개의 단계죠. 3가지 순서로. 우리는 그 3가지를 뭐를 해줬냐면요, 상체로 하체를 놔두고 출발을 했고요.
나머지 두 개의 구간은 같이 갔다가 같이 오는 거였습니다. 훨씬 간단해졌죠? 맞아요. 솔직히 그거 10가지의 구간을 어떻게 다 나눠서 순서대로 따라하겠어요. 이렇게 간소화한 걸 보여주는 이유가 강덕균 프로가 오늘 레슨 주제 자체를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드라이버샷 이렇게 부른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처음 테이크어웨이를 드는 구간에서 사실 팔로만 이렇게 들어올리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복부에 힘을 주고 상체를 어느 정도 돌린다는 느낌으로 돌려야 할까요? 상체를 복부가 약간 꼬인다, 복부를 좀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내 어깨를 하체에서 좀 분리시켜 놓는다. 음, 내 양 어깨는 회전하는데 하체는 좀 단단하게 잡아 놓는다라고 여러분이 느낌을 가져주시면 지금도 약간 제 복부 부분에 좀 힘이 들어가면서 네. 꼬임을 버텨내는 보갑이 조금 느껴지거든요. 이 정도만 느껴주시면 우리가 백스윙을 다운스윙까지 다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자세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스윙으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테이크어웨이 구간만 내 복부의 압력을 느껴주면서 나머지 구간은 모두 다 한 방에 회전을 해줄 거예요. 굿샷. 그래서 이 회전의 방법은 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몸의 회전의 방법이고요. 이렇게 백스윙과 다운스윙 때 몸의 회전을 넣었다면 이 몸의 회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팔꿈치 그리고 무릎까지 이 회전 안에서 좀 어떻게 쓰여야지만 움직임을 또 스윙을 더 편하게 완성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팔꿈치와 무릎은 이 스윙 안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돼야 되냐면요. 백스윙 때는 공통적으로 내 팔꿈치의 간격과 무릎의 간격이 서로 벌어질 겁니다. 채를 놓고 맨손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시에는 내 팔꿈치끼리의 간격이 서로 벌어질 거고요. 네. 무릎 또한 서로의 무릎의 간격이 앞뒤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아, 그럼 백스윙 때 이제 벌어졌다면 이 벌어진 아이들을 이 친구들을 임팩트 후 팔로우 스루로 갈 때 다 같이 모아줄 거예요. 서로. 그러면 팔꿈치와 무릎의 쓰임은 여러분이 간단하게 한번 기억을 하시려면 백스윙 때는 벌어지고 임팩트 후에는 모인다. 이렇게 움직임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제 따로따로 팔꿈치의 움직임부터 백스윙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팔꿈치끼리 좀 백스윙 때 멀어진다라는 거는 팔꿈치의 간격이 좀 유지돼야 백스윙이 올바르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그 예쁜 백스윙의 모양 있죠. 그 가장 예쁘고 좀 뭔가 잘 잡혀 있는 듯한 그런 백스윙의 모양은 내 팔꿈치끼리의 간격이 유지되면서 굉장히 조여진 상태로 백스윙에 갔을 때 지금 측면에서 보이면 팔꿈치의 간격이 서로 약간 조여져 있는 듯한 모양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이렇게 갔을 때 좀 가장 예쁘다, 백스윙이 예쁘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도 하면서 굉장히 좀 힘이 들었는데 팔이 굉장히 길고 유연성이 좋은 골퍼분들은 이렇게 팔꿈치끼리를 모으면서 백스윙 탑을 예쁘게 만들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골퍼분들은 팔꿈치를 모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색하게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 팔꿈치를 계속 백스윙 탑까지 모으려고 가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내 상체 회전이 막힌다는 점입니다. 지금 정면에서 보기에도 뭔가가 상체 회전이 어색하고 답답하게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네, 덜 돌아갔어요. 그렇죠. 요 왼쪽 어깨는 아직 왼쪽에 보이고 오른 어깨도 아직 훤히 보이는 정도로 회전이 막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오른 팔꿈치를 한번 뒤쪽으로 살짝 벌려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훨씬 편해졌는데 다시 한번 모았을 때는 이렇게 뭔가 정말 유연성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되게 막히고 어색한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오른 팔꿈치만 살짝 벌어져 줘도 돌아가는데요? 그렇죠. 상체 회전량이 많아지고 백스윙의 가동 범위 또한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스윙으로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백스윙에서 제 팔꿈치가 완전히 모여 있는지 아니면 살짝은 바깥의 각도를 만들어내는지도 한번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스윙 탑에서 살짝은 벌어줘도 괜찮다. 백스윙 탑에서 조금은 벌어줘도 괜찮다. 진짜 살짝 오른쪽 팔꿈치가 백스윙 탑에서는 살짝 벌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팔꿈치가 조금 벌어져도 괜찮은데 근데 이게 우리가 또 출발 때부터 벌어져오면 이건 또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드레스 때는 살짝 그 간격을 좀 모아놓되 이 어드레스 때의 팔꿈치끼리의 간격은 여기도 테이크어웨이 구간까지만 유지를 해주면 됩니다. 우리 쉽게 하는 몸의 회전도 사실 테이크어웨이 구간까지 신경을 쓸 게 많았잖아요. 네. 이 팔꿈치의 움직임 또한 테이크어웨이 구간까지만 서로 간격이 유지가 되고 백스윙 탑을 완성될 때는 오른 팔꿈치가 살짝은 벌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팔꿈치가 살짝은 벌어져도 오케이. 이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벌어져도 되는지 이 기준점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점, 이거 한없이 벌어져도 되는 건지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같이 찾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드라이버 채가 아니라도 혹시 지금 집에 뭐 웨지나 퍼터로도 가능해요. 아이언 채가 하나 있다면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채를 내 오른손만으로 그립 부분을 좀 잡아주고요. 백스윙 탑으로 오른팔로만 올려보는 거예요.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올렸을 때 가장 이 채의 무게를 받치기 좋은 오른 팔뚝의 각도는 직각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면에서 수직인 각도가 이 채의 무게를 받쳐내기에 가장 좋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기준점을 찾냐? 오른 팔꿈치가 살짝은 바깥으로 벌어지는데 이 채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정도로만 벌려보는 거예요. 이 드라이버 채의 무게를 버틸 수 있을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각도도 채의 무게를 충분히 버텨낼 수가 있는데요. 채의 무게를 버티지 못한 경우는 채가 어떤 모양으로 잡힐 거냐면 헤드 부분이 머리 쪽으로 넘어올 겁니다. 네. 이건 채의 무게를 받쳐들지 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 헤드 부분의 움직임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아요. 내가 채를 받쳐드는 이 모양을 여기에서 오른 팔꿈치를 뒤쪽으로 잡았을 때, 약간 벌렸을 때 헤드가 그대로 좀 있을 수 있는지, 내가 손으로 좀 받쳐들 수 있는지 이 양을 한번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도 완전히 직각이 아니었는데도 헤드의 모양을 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네.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었을 거고요. 이것도 스윙으로 한 번 더 연결을 해볼게요. 저도 지금 이제 찾은 김에 바로 스윙을 살짝은 이 정도까지는 저도 각을 벌어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로우성으로 공이 좀 많이 네. 나오네요. 그래서 팔꿈치를 이렇게 벌어지는 그 양을 여러분이 기준점을 찾아보셨다면 이제 팔로우스루 구간, 백스윙 때는 벌어졌으니 팔로우스루 구간에선 어떻게 하면 되죠? 모아줘야죠. 모아주면 됩니다. 그럼 팔꿈치끼리의 움직임을 서로 모아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이 양팔을 피면서 모으지 않는다는 거. 이 양팔꿈치가 백스윙 때 벌어지고 임팩트 후에는 모아질 건데 내 양팔이 같이 구부러진 상태로 모아져야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내가 팔을 과도하게 피면서 양팔끼리 모으려고 하다 보면 이 클럽이 회전되는 속도를 현저하게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회전을 막아버립니다. 이 양팔을 피는 동작 자체가. 그리고 조금 더 치명적인 점이 뭐냐면 팔을 폈을 때 공의 임팩트에서 오는 충격이 어깨랑 갈비뼈로 바로 가요. 이게 좀 내 갈비뼈가 부러졌어 혹은 왼쪽이 어깨가 너무 아파 하는 분들은 이렇게 팔을 많이 피면서 회전을 막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제가 스윙으로도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양팔을 쫙 피면서 스윙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모아내면서
접어내 보겠습니다. 스윙을 피는 것부터 팔을 완전히 펴내면서 네. 폈을 때 탄도가 엄청 높네요. 네, 그래서 살짝 살짝 불안정해 오른쪽으로 보이는 느낌도 있었어요. 맞아요. 릴리즈를 회전에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오른쪽으로 밀려가는 샷의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실제 정면에서 보셨을 때도 여기가 피니쉬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뻣뻣한 모양이 나왔을 겁니다. 두 번째 스윙에서는 이제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같이 모았을 때 이때 나오는 샷의 결과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확실히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날아가는 느낌이고 거리도 아까보다 거의 30m 정도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이게 별거 아닌 차이 같지만 이 팔로우스루 구간에서 팔을 이렇게 너무 뻗는 느낌과 조금 모아주면서 구부리는 느낌이 샷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사실 그 프로들의 스윙을 봤을 때 구간에서는 어느 구간에서 이 팔꿈치가 펴진 듯이 보이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펴서 스윙을 하려고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선수들의 스윙엔 분명히 펴지는 팔의 구간이 있는데 네. 너는 왜 구부리라고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설명이 더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죠? 프로들의 스윙에서 팔이 펴져 보이게 되는 구간은 임팩트 후에 헤드의 가속으로 인해서 오른팔이 펴져 보이는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그 어떠한 프로도 이 구간에서 오른팔을 일부러 더 펴내면서 공을 치려고 하지 않아요. 오른팔을 과하게 텐션을 주면서 피면 필수록 헤드가 넘겨 올라가는 그 스피드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비거리에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윙을 찍어서 보면 오른팔이 펴지고 뭔가 양팔이 쫙 펴진 듯한 동작이 나오는 부분이 존재하나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스윙의 느낌은 팔꿈치끼리 모아주면서 구부려줘야 된다. 여기에 실제와 내 느낌의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팔꿈치와 무릎의 움직임을 같이 지금 팔꿈치와 무릎의 움직임을 같은 움직임이다라고 두 번째 테마 주제를 잡으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이 무릎의 움직임은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팔꿈치도 벌어졌다가 모아주는 움직임을 가져가 줬으니 내 무릎 또한 백스윙 때는 앞뒤로 벌어졌다가 임팩트 후에 서로 모아주는 그렇네요. 그래서 팔꿈치랑 무릎 우리 중간 관절들이 해야 하는 움직임이 똑같죠. 네. 그래서 팔 따로 다리 따로 이렇게 좀 난이도가 어려운 동작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쉽게 따라하는 드라이버의 스윙이고 쉽다는 건 뭔가 공통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을수록 더 쉽다라고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회전도 한 방에 하는 회전을 사용을 하는 거고 팔꿈치와 무릎도 같은 움직임으로 스윙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릎의 움직임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백스윙 때 무릎은 기본적인 움직임은 앞, 뒤로 움직이는 거예요. 앞으로 움직이는 무릎은 왼무릎이고요. 뒤로 움직이는 무릎은 오른무릎입니다. 그래서 지금 샤프트를 대놓고 한번 회전을 해보면 왼무릎이 앞으로 나오고 오른무릎이 뒤로 빠져주면 골반이 회전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기본적인 움직임은 무릎끼리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스윙 때는 앞뒤로만 움직이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상적인 무릎의 움직임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무릎의 움직임에 좀 비교를 해드리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이상적인 무릎의 움직임, 하체 움직임은 사실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아예 무릎끼리 다 본인들의 자리를 버텨놓고 무릎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회전을 막 이렇게 크게 할 수 있으면 정말 퍼펙트한 하체의 움직임, 딱 잡혀있는 하체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우리 몸은 이제 고무줄이 아니기 때문에
무릎과 하체가 백스윙 때 상체 회전에 의해 어느 정도는 따라와 줘야 되고 앞뒤로 벌어져 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연성이 부족한 분들은 오른다리가 많이 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앞뒤로는 그 간격이 벌어져야 한다는 거죠. 무릎의 이번에도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무릎의 움직임을 여러분이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측면 걸로 보시면 좀 무릎 사이가 벌어지는 그 움직임이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굿샷. 지금 봤을 때 무릎이 양옆으로 쏠리거나 흔들리는 느낌은 없었는데 측면 카메라에서 봤을 때는 앞뒤로 조금은 간격이 벌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무릎의 움직임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살짝 상체 회전에 의해 따라올 수 있어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드레스 때 안 보였던 그 무릎 사이들의 틈이 네. 백스윙 탑에서는 측면 걸로 한번 보시면 백스윙 탑에서는 살짝 지금 무릎 다리 사이로 뒷 배경이 살짝 통과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틈이 있네요. 이렇게 양 무릎의 움직임을 가져가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럼 백스윙 때 무릎도 이제 벌어졌으니 팔로우 스루 구간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모아야죠. 다시 모아주면 돼요. 무릎은 비교적 팔꿈치보다는 모아주는 작업이 간단한데요. 오른 무릎이 그냥 왼무릎 쪽으로 와서 붙는다. 오른 무릎이 왼무릎 쪽으로 와서 붙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사실 무릎의 움직임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팔로우 스루 구간은 비교적 간단하니 이 백스윙 구간에서 우리가 좀 많이 하는 오류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대표적인 오류 제가 두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무릎 움직임의 오류. 백스윙을 갈 때 이런 분들 종종 계실 거예요. 왼무릎을 앞으로 내밀면서 백스윙을 하는 경우. 왼무릎을 앞으로 내밀면서 하체를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서 왼무릎을 앞으로 내밀면서 백스윙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되면 제 상체 움직임, 이 기울기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왼무릎을 앞으로 많이 내밀 경우에는 공 쪽으로 내 상체가 숙여집니다. 무릎과 함께. 다시 한번 무릎이 왼무릎만 앞으로 많이 튀어나가는 오류의 경우에요. 왼무릎이 나오면서 상체도 공 쪽으로 숙여지고 이러면 샷의 결과로는 공이 조금 찍혀 맞는 네. 우리가 흔히 그 스카이볼, 흔히 아. 뽕샷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스카이볼의 결과가 조금 많이 나오게 돼요. 스카이볼을 한번 가보면 왼무릎이 많이 튀어나올 때 지금 피디님 이거 치지 말라고 우리 이거 중요한 SBS의 자산인데 이거 조명 깨질까봐 지금 스카이볼 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스카이볼은 제가 이제 쳤다라고 예상을 하고 네. 얘기를 하고 왼무릎이 많이 튀어나가면 상체가 공 쪽으로 쏟아지면서 찍혀 맞는 스카이볼이 난다. 네, 공은 부득이하게 칠 수 없었다는 점 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오류의 경우에요. 네, 오른 무릎이 조금 많이 혼자 펴질 때입니다. 오른 무릎을 그냥 피면 된다 그랬으니까 오른 무릎만 쫙 피면서 백스윙에 갈 경우에는 이 하체의 무게 중심을 보시면 왼쪽으로 전달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쪽으로 지금 무게가 많이 실려 있죠. 왼 골반 쪽으로. 그러니까 하체가 왼쪽으로 조금 많이 골반이 실려 있게 되면 상체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뒤쪽으로. 그렇죠. 우리가 기울어져야 하는 방향의 반대인 역피봇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체가 반대로 뒤집어지는 백스윙은 샷의 결과로는 슬라이스를 만들어내요. 오른다리를 정리하자면 오른다리를 너무 혼자 많이 피면 슬라이스가 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다리를 많이 필수록 그냥 오른쪽으로 휘어가는 슬라이스가 난다. 진짜 오른쪽으로 구질이 많이 슬라이스 구질이 발생했어요. 지금 강덕규 프로가 스윙을 하는데 포인트에 있어서 팔꿈치와 무릎을 짚어주고 있는데 사실 평소에 저도 왜 자꾸 리버스 피봇으로 오류가 날까 그 점을 사실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른쪽 무릎을 너무 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진희 프로도 계속 레슨을 보면서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오류 범하는 아마추어들 많으시죠? 그렇죠. 사실 하체가 잘 버텨주면
거는 좋은데 얼마큼 회전해야 되고 무릎이 어느 정도 잡혀야 되는지에 대한 좀 기준이 없는 분들은 그런 또 하체의 잘못된 움직임 때문에 상체가 뒤집힌다든지 회전이 안 된다든지 하는 또 부작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무릎을 잘 신경 쓰고 회전을 한다면 백스윙 자세도 따라서 좋아질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점이 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무릎이 앞뒤로 어느 정도로 벌어져야 하냐 이거를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 무릎의 움직임 자체가 사실 사람마다 다르고 또 네. 계절마다 이게 또 달라져요. 아, 그래서 정확히 얼마큼 앞으로 가고 뒤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골반의 움직임과 같이 한번 기준을 잡자면 내가 채를 한번 무릎 위에 허벅지에 대고 왼무릎을 앞으로 또 오른무릎을 뒤로 움직였을 때 음. 채의 방향이 45도 정도 틀어져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45도 저 정도 돌면 되구나 뭐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좋고, 특히나 이게 지금 계절에 따라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가 옷이 얇고 좀 날이 따뜻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 무릎의 앞뒤 움직임이 살짝만 있어도 상체의 회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음. 근데 그에 반해 지금과 같이 좀 추운 겨울에 나가는 골프 스윙들은 양 무릎이 앞뒤로 벌어지는 양이 많아져야 여름에 했던 그 스윙의 크기만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름에 했던 스윙이랑 또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지금 여기가 춥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 스윙이 여름 스윙이라고 아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무릎의 움직임이 좀 여름에 나오는 회전의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겨울에 여러분이 드라이버 스윙을 무릎의 움직임을 좀 신경을 써주실 때는 여름보다는 앞뒤로 벌어지는 양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름에 했었던 것만큼의 상체 회전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비록 다르네요. 날씨가 추워서 회전이 정말 작아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여름의 스윙을 잃으면 안 돼, 잃을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겨울에도 이 무릎의 움직임은 조금 더 많이 벌려줘야 된다는 거죠. 팔꿈치와 무릎의 움직임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 팔꿈치랑 무릎은 백스윙 때는 서로 벌어지고요. 팔로스루 때는 서로 모이는 겁니다. 그럼 이 팔로스루 구간에서의 모이는 이 움직임을 같이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는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아까 연습은 드라이버 없이도 찾을 수 있었지만 드라이버로 할 때 가장 좀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드라이버를 헤드가 밑으로 오게 내 몸 앞에 편하게 놔주신 상태로 이 상태로 그립을 잡아주세요. 네, 왼손 오른손 잡아주시고 자, 이제부터 드라이버 어드레스 스탠스로 들어간 뒤에 클럽의 헤드 부분을 내 오른 허벅지 있죠? 네. 오른 허벅지 뒤에 이렇게 걸어줄 겁니다. 여기가 제가 드라이버 헤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인데 헤드가 좀 커야 오른 무릎, 허벅지 쪽에 걸리는 느낌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 무릎 뒤에 이렇게 갈고리처럼 걸어놨다면 이제 내 양손이 팔로스루 구간으로 왼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럼 양손이 팔로스루로 진행되는 동시에 이 클럽 헤드가 오른 허벅지랑 무릎을 데려올 거예요. 이렇게. 그렇네요. 아, 이 연습 방법 저는 아예 처음 보는데 딱 정확하게 이상적인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 모양이. 맞아요. 오른 허벅지와 무릎을 끌고 오면서 왼무릎에 알아서 붙여주고 또 팔의 모양을 보시면 이게 벌어지면서 할 수가 없는 동작이거든요. 몸 앞에 같이 구부려 놨고 갈고리를 걸어 놨기 때문에 팔꿈치 길이도 서로 모아지는 모양을 유지하면서 무릎 길이도 모아질 수 있는 이 연습을, 이거는 뭐 밖에 연습장 춥잖아요. 집에서도 충분히 많이 해보시면 실제로 팔로스루 구간에서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손으로 잡아주고 팔꿈치 길이의 간격을 모으면서 다리는 알아서 자연스럽게 따라와 붙도록 하는 네. 거죠. 클럽 헤드가.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해주시면 오늘의 좀 쉽게 따라하는 드라이버 스윙 여러분 몸에
조금 더 빠르게 익혀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 확실히 이렇게 몸의 회전도 쉽게 설명을 해주고 팔꿈치랑 무릎도 마치 세트처럼 하나의 공식으로 정리를 해주니까 드라이버 샷을 훨씬 더 쉽게 따라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SBS 골프 레슨 채널에서 함께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나이스 준호님의 질문인데 공의 힘 전달이 잘 안 되고 당겨지는 샷이 나오는데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고민을 말해주셨어요. 힘 전달이 안 되고 당겨진다. 이걸 오늘의 주제가 쉽게 하는 스윙이기 때문에 네. 그 문제 또한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힘 전달이 안 되면서 당겨진다라는 건 무언가가 임팩트 후의 움직임이 헤드가 내 몸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팔이 당겨지는 이 동작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당겨지면서 힘 전달이 안 된다. 왜냐면 팔이 잘 돌아갔을 경우에는 힘 전달은 잘 되는데 당겨진다라고 질문을 주셨을 거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얘가 잘 돌아가면 힘은 전달은 되는데 당겨져요 였을 건데 힘 전달도 안 되고 당겨져요라고 하는 건 임팩트 후에 왼팔이랑 헤드가 같이 몸쪽으로 당겨지는 동작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지금 말씀드린 그 연습 방법 있죠. 뭐 오른다리에 걸지는 않으셔도 좋아요. 대신 헤드를 땅에 꽂고 땅에 놓고 손으로만 이 그립 부분을 잡은 상태로 팔로우 스루 구간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 헤드를 이 그립 부분을 몸쪽으로 이렇게 당겨오면서 공을 치는 움직임을 좀 팔이 많이 바꿔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당겨지는 임팩트 후 구간이 문제인 것 같고 이걸 고치기 위해선 내 양팔꿈치가 서로 같이 모아지면서 헤드를 뿌려주는 움직임을 찾아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윙으로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내가 팔로우 스루 구간에서 양팔꿈치를 같이 당기지 않고 같이 모으면서 구부리려고 했을 때 나오는 샷의 결과들은 굿샷. 뭔가 이렇게 힘있게 공에 전달이 되면서도 쩍쩍 뻗어나가는 샷들을 구사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강덕균 프로가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면서도 공의 힘을 잘 전달할 수 있는